안녕하세요,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입니다. 오늘 출근하면서 뉴스를 들으니까요, 여성 앵커들 목소리가 아주 짜렁짜렁 해가지고, 오늘 기분이 상당히 좋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뭐 사실 장이 좋을 걸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쩌렁쩌렁한 목소리들이 나오겠죠. 실제로 뭐 어제 밤에 저도 시장을 확인을 해보니까 상당히 긍정적인 또 지표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상당히 크게 반등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하고,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하고 좀 공유했던 내용들 중에서 우리가 진도가 나가고 있는 것들 체크를 좀 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종목들을 매수를 하는데 공략하는 포인트들은 다 서로 다를 수는 있는데, 일단 저 같은 경우 이 세 종목 같은 경우는 모두 저점 구간 공략이 유효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독산 하이메탈 같은 경우는 조금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공략 포인트가 조금 일찍 들어가서 평균 매수단가 조절 못하신 분들 계실 수는 있겠으나 제가 생각할 때는 시간의 문제지 충분히 저는 해결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테스트 소켓 분야의 대장주인 리노고, 여러분들 리노고 같은 경우는 일단 이 분야의 1등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 그렇다고 하면 이 회사가 앞으로 예를 들면 움직이는 패턴에 따라서 따라오는 회사가 하나가 더 있죠. ISC도 같이 체크를 해볼 만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반등폭이나 내용들은 훨씬 더 비슷할 거예요. 최근의 모습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저평가되어져 있는 거 더 많이 하락한 건 당연히 ISC가 훨씬 더 많이 하락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노공업이 하락을 하면 이쪽 업종에 예를 들면 매기가 쏠리는 내용들이 좀 잘 안 들어오는 과정들이 좀 존재하는 부분도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ISC보다는 리노공업을 훨씬 더 저는 관심을 갖기도 했고,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 여러분들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올해 상단과 하단이 정해져 있다라는 표현을 좀 드린 적이 있습니다. 덕산 네오록스 같은 경우는 또 뭐 전반기 실적도 괜찮았지만 또 하반기에 또 우리 폴더블 폰 여러분 생각해 보면 화면이 작아요, 커요. 또 최근에 나오는 대부분 이제 G 폴드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화면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만큼 더 소재도 들어가게 돼 있고 하이엔드 쪽으로 지금 디스플레이가 좀 나오긴 하는데 그런 내용들을 한번 체크해 보면서 여러분들도 포인트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도움되셨다 생각하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리노그룹에 대해서는 오늘 뭐 처음 이야기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난번 조정이 들어왔을 때 불과 일주일밖에 되진 않았지만 그때 우리가 공략을 좀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 그 구간에 공략을 좀 하신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저랑 의견에 같이 가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상당히 좀 매력적인 구간에 좀 잡았고 그래서 적게 봐도 말입니다. 우리가 20% 이상은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한번 이야기 드린 적이 있죠. 지난번 리포트 드릴 때 조금 하회합니다. 조금 2분기가 별로 좋진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대체적으로 이쪽 업종에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2분기가 좀 비수기예요. 꼭 이 회사뿐만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이쪽 관련된 회사, 그러니까 또 IT 디바이스 뭐 이쪽 관련된 쪽이라고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OPM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이게 저는 매력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OPM이 46.7%면 매출이 조금만 올라가도 어떻게 돼요? 영업이익이나 이런 내용들이 쭉쭉 증가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포인트로 좀 잡으셔야 된다. 이게 만약에 OPM이 뭐 10이다 그러면 얼마 뭐 매출이 엄청 올라야지 또 이것도 영업이익도 많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좀 차이가 좀 있다 하죠. 제가 볼 땐 하반기에는 이런 내용들 그죠? 차량용이라든지 IoT, AI 등 뭐 이렇게 신규 디바이스들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요런 또 테스트 소켓들 또 이런 것들 다 진행이 됩니다. 특히 이제 제가 볼 때는 그 북미향 매출 있는 스마트폰이 앞으로 얼마나 많이 팔릴 거냐 이 부분들이 아마 4분기 정도의 실적을 크게 또 좌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안 나오는 건 아니고 나오는 거니까 그쪽 관련된 부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올해 거 내용들은 이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BR 같은 경우도 뭐 그닥 높은 구간은 아니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실적은 좋아지고 내년도도 사실 가이던스가 좋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적정하게 낮은 구간에 매수한다고 그러면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일단 시장 컨센서스 부터 얘기 드리면 시장에서 얘기하는 목표가는요 30만 원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정도는 생각하고 여러분들께서 좀 보면 그 안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플레이를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존재한다. 그래서 저는 스윙 거래를 많이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올해 리노공업을 어떻게 움직이냐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런 식으로 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쪽 아랫단에 잡으면 윗단에 올라갈 때 충분히 플레이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우리한테는 주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가야지 저는 그게 정상이라고 봅니다. 그게 뭐 실적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의 가장 큰 대표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 체크하시는 거 제가 지금 OPM, 이 부분이 저는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MPM도 상당히 중요해요. 순마진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크다는 거 상당히 저는 중요하게 보고 있는,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전 이게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매출만 올라가라. 근데 조금 매출 안 올라가면 내용이 별로 없다. 특히 이제 하반기 이제 북미 스마트폰 수요, 요거 물론 그래서 지난해보단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교체 수요가 많을 것이면 틀림없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미 지난해 같은 경우는 뭐 미국하고 중국하고 아이폰 관련돼 가지고 트러블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올해 목표치나 예상치는 지난해 걸 다 대비해 가지고 조금 소폭 상향으로 잡았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지난해에 대한 기대치보다는 크게 예를 들면 미스 나올 만한 확률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반기에는 여러 가지 또 디바이스들이 계속적으로 적용될 거 아니에요. 특히 이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그 AI 구현을 위한 부분들이 이제 지금 서버 쪽에 있었지 않겠습니까? 이제 스마트폰이나 PC 쪽에 이제 적용이 되는 쪽, 특히 이제 PC까지 확장되는 이 부분이 저는 또 동사의 또 성장을 또 가져오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 드렸던 내용들에서 간략간략하게만 설명드리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이 표는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어느 회사 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체적으로 다 비슷비슷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 3분기, 4분기에 실적이 쏠려 있는데 그 중에서 3분기가 좀 피크다. 그래서 지금 3분기 진입을 했는데 주가는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우리가 사실은 좀 선반영돼서 많이 올라왔죠. 쭉 내려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스타트 라인 밑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부분이에요. 항상 보면 뉴스나 또 선반영을 해서 주가가 상승한 포인트 자리가 있었는데 그때보다 어떻게 돼요? 주가가 더 하방으로 내려왔다는 건 일단은 나름 낮은 구간에 존재한다라고 해석을 해주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 이쪽 분야에서 어떤 종목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투자해야 되는데, 펀드 매니저들이 이 농업을 더 많이 살까요? 아니면 ISC를 더 많이 살까요? 일단은 저평가되어져 있고 가능성이 높은 것이 두 가지 똑같이 존재한다 그러면 일단 1등주부터 들어가게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쪽 포지션이 다 차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비중을 또 채워가는 그런 현상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시장에서도 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볼 때 일단 리노공업이 싸니까 여기부터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나름 그래도 뭐 유튜브 방송을 좀 하고 있는 관계로 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리노공업이 리스트에 올라왔다라고 한다 그러면 조회수도 상당히 많아요. 그만큼 관심도도 높은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리노공업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ISC 대비해서 리노공업이 훨씬 더 조회수가 많더라 이런 이야기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하다 보니까 알게 된 사실입니다. 제가 뭐 이걸 알고 뭐 뭘 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알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우리가 1분기 때 생각한 스타트 라인이 여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구간은 여길 보시라는 거예요. 여기보다 어떻게 돼요? 낮은 구간으로 들어왔었잖아요. 지금도 그 라인보다 어떻게 높은 구간도 아니란 말씀입니다. 오늘 주가가 좀 상승을 하지만 제가 볼 땐 바로 뭐 위로 치고 가진 않아요. 그래서 220이 여기 이동평은 하단.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22 이동평균선 하단에서 매수를 하면 아주 베스트, 굿 프라이스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물론 이때 우리가 좀 매수를 좀 했죠. 이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빵 터져가지고 헉 이렇게 놀라긴 했는데 그 바로 반등치고 올라와서 이제 수익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0만 원 이제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드렸었던 것 같은데 자, 20만 원 일단 일단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은 드리블을 잘 해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제가 볼 때 위로 치고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 구간 어딘가에서 한번 좀 쉬어줘야겠죠. 항상 주가는 이렇게 V자 반등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좀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지금은 윗단으로 올라가는 부분에서는 추격 매수를 갖다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아랫단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매수 단가 조절을 하면서 비중 조절을 해 나가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에요. 또 비중이 또 많다. 이런 분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나는 위에서 물려서 만약에 믹스를 좀 했어. 평균 매수 단가 조절했어. 그러면 지금 정도 수준이면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평균 매수 단가 정도 조절 왔으면 그 부분을 좀 덜어주는 거 또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 물량 들어간 거 항상 덜어주고 가야지 어떻게 돼요? 몸이 좀 가볍습니다. 그래야지 다른 또 리스크가 또 들어올 때 충분히 또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여력이 생기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죠. 이 윗단에서 매수하신 분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랫단에서 예를 들면 과감히 들어오는 거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평균 매수 아까 중위 수준으로 잡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쪽으로 좀 고려를 해 보시면서 가야겠죠. 왜 일부 덜어내는 거 항상 초과 비중 내가 종목당 초과 비중이 들어간 거는 반드시 덜어내라. 그래야지 안전하게 우리가 수익성이나 이런 걸 추구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 종목 하나만 우리가 거래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보는 건 일단은 여기에요. 높이 보는 건 아닙니다. 이 정도에도 우리가 원하는 수익은 충분히 나옵니다. 20에서 제가 24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드렸잖아요. 그럼 20%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일부 또 수익 내는 부분 또 덜어내놓고 나서 나머지 건 홀딩하면서 또 드리블을 또 해나갈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죠. 이 종목을 한 2천만 원 샀는데 그쵸? 20% 났으면 뭐, 2천, 400 정도 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이렇게 되면 이 중에서 50%만 덜어내고 반만 들고 또 가는 그런 얘기를 또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그런 생각도 충분히 하면서 고려를 해 나가는 것이죠. 어쨌든 24까지는 충분히 빈 공간이니까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길게 보고 짧게 보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는 어쨌든 가는 패턴, 시장에 흐르는 수급 현황을 갖다가 우리가 활용해 나가면서 투자해 나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덕산 네오록스나 덕산 하이메트는 완전 낮은 구간입니다. 사실 이 기업들 자체가 크게 문제가 있느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주가만 하락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분기부터 하면 양호한 실적 다 기록됐고요. 컨센서스 대비해서 큰 문제가 없었다는 것들입니다. 자, 2분기 어차피 우리가 알고 있었어요. 전통적 미숙입니다. 이 부분들이 왜 스마트폰 출하 이런 것들이 보면 통상 이게 지금 1, 2분기, 3분기 이렇게 1, 2분기 때 나오는 과정들이 갤럭시 A 시리즈 관련된 신제품들이 나오는 시즌 아니겠어요? 이때는 그냥 어떻게 돼요? 매출을 갖다 잡아주는 그런 정도의 형태지 추가적으로 업사이드로 올라가는 단계는 아니잖아요. 근데 하이엔드가 나오면서 이제 여러분 최근에 삼성 같은 경우도 7월 달부터 폰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거 팔리기 시작하면 그 생산량이라든지 그 그냥 판매량 부분 같은 경우는 당연히 3분기, 4분기에 반영되는 내용들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북미향 매출도 역시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아직 아이폰 같은 경우는 출시도 안 했는데 말입니다. 자, 일단 지금 삼성에 대한 하이엔드급 핸드폰, 스마트폰 매출 이 부분을 일단 포커스 좀 잡아야 되고 4분기 정도 되면 보통 이제 PC양, 그러니까 노트북 관련된 거, 태블릿 PC 뭐 이런 것들이 또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또 OLED 패널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증권사들 내용들을 보면 이 정도예요. IM증권 같은 경우는 이 정도면 빠질 만큼 빠졌다. 기업증권 같은 경우는 실적은 바닥이다. 역사적 저점 구간이다. 주가가. PQ 모두 우호적인 하반기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이거 실적도 엄청 좋을 거예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내용들을 좀 한번 쭉 체크해 보시면 이 종목이 지금은 다 싸긴 싸구나. 애널들이 볼 때 싸다 싸다 하면 결과적으로 뭐 더 내려갈 부분은 많지 않겠구나. 라고 해석을 좀 하면 어떨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덕산 하이메타, 덕산 네오록스 비중 똑같이 이제 이걸 이제 두 종목을 다 100%, 내가 오늘 종목당 비중을 다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반반 이렇게 여러분 짬뽕 먹고 싶고 짜장면 먹고 싶을 때 어떻게 돼요? 반반 시키지 않습니까? 뭐 그런 개념으로 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전망 뭐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내용들은 뭐 앞에서 간략하게 이야기 드렸으니까 폴더블 폰하고 아이폰 시리즈 요게 나오는 것이 변하겠죠. 지금 폴더블 폰 나오고 지금 그 폰들이 잘 팔리기 시작을 한다고 하면 또 괜찮을 거고요. 또 여러분 또 갤럭시 S25 같은 경우도 또 1월 달쯤 돼서 또 새롭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것들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나쁜 만한 이유는 거의 없다.
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밸류에이션 테이블 자체도 뭐, 지금 나와 있는 자체가 뭐 YY 성장이 없냐,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PER 부분도 상당히 어떻게 돼요? 예, 영업이익 대비해서 상당히 좀 개선되고 있는데, 주가만 계속 흘러내려, 이거 환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언젠가는 분명히 매수가 들어오는 구간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쌀 때 사면 좋은 거죠. 뭐, 주식이라는 것이, 뭐, 그렇죠. 자, 근데 쿼터별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들 보면 크게 하락할 만한 사유를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물론 뭐 지난해 4분기 대비해서 조금 하락은 했죠. 자,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지나치게 하락을 해야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해 보면 좀 사실 엄청난 예를 들면 의문점을 좀 갖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뭐 PER 배수가 조금 높아서 좀 매물이 많이 나올 수는 있을 텐데 사실은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약간 2분기 실적이 좀 예상치보다 조금 뭐 비리비리하다라고 나오고 있었긴 했지만 그래서 차익물 나오는 과정 속에서 매크로가 그냥 확 망가뜨려 버린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고점 부분이 상당히 높지 않나. 의외로 예를 들면 높은 또 우리가 수익률을 만들어낼 수 있는 종목이 의외의 곳에서 나올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때 우리가 좀 재밌게 수익을 냈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한번 들어가 보려고 했는데, 예, 여차저차 해가지고 어쨌든 뭐 우리가 들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못 들어갔고요. 자, 그리고 나서 주가가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 이 구간에서 아마 여러분 매수하신 분도 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이 정도 되면 상당히 쌉니다라고 했는데, 이 매크로 토지에서 하락한 부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 평균 매수 단가를 만들어 주셨는지 안 해주셨는지 잘은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퀘스천 마크인데 보통 해주는 게 맞죠. 이렇게 급락하면 보통 반등이 올라오게 되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 부분은 좀 제외해 놓고 여기서부터 설명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여기서 설명해 드리면 제가 생각하는 건 이 구간까지 충분히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는 생각해 보실 수가 있고 애널드 리포트는 여기까지가 있어요. 4사까지는 충분히 지금 애널리스트 그 컨센서스 나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YY 대비 성장이면요, PER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을 갖다 할 때면 다운그레이드 시킨 것도 아니면 222동 평수 윗단으로 올라와 주는 게 극히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 이 여파에 대해서 지금 매크로 때문에 주가가 급락한 부분,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 보면 이 부분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사셨다고 하면 분명히 이건 한 번 정도 좀 현금을 좀 마련해서 들어와 주시는 것이 정상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맞았겠죠. 근데 그러나 이런 거죠. 보통 분들 같은 경우는 재고가 쌓여서 수익 날 때 수익 나지 않은 것들에도 정리를 안 해놓다 보니까 항상 뭐예요? 현금 비중이 상당히 떨어져요. 저는 현금 비중을 갖다 항상 예를 들면 유동성 있게 존재하게 만드는 것이 포트폴리오 관련해서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점을 좀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또 내가 그때는 뭘 잘못했나, 또 어떤 부분을 또 개선시키면 좋겠나, 잘못했다기보다는 개선이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생각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제가 볼 때는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적어도 38까지는 충분히 보고 가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그 정도까지 해서 공략을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3위에서 3, 뭐, 여러분 32,000원 정도에서 38이면 괜찮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런 개념. 또 3위 32,000원 또 밑으로 내려온다라고 한다 그러면 저는 좀 더 계속해서 매수를 해줄 생각이에요. 한번 이런 기회가 오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지만 좋아지는 건 분명히 수급이 때가 되면 들어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동종목 같은 경우 수급이 들어올 때 쏠려 들어오는 경향이 좀 있어서 그 타임을 기다리는 것이 조금 답답한 면은 없지 않다. 그게 종목의 어떤 성향, 또 시장에서 받아주는 뭐 트렌드 뭐 이런 것들이 그런 식으로 형성이 좀 되는 부분이 있어 왔다라는 것들은 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산하이 메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거래하셨는지 알아요. 지난번에 설명을 드릴 때 이쪽에서 이렇게 제가 해가지고 이 구간에서 좀 매수를 좀 일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고, 이 구간에서 뭐 양전환 들어와서 한 번 또 잡고, 또 뭐 매크로 때문에 까여가지고 여기서 한번 잡고, 이렇게 해서 저 실제로 3번 정도 우리가 매수를 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평균 매수 단가가 지금 오늘 가격을 딱 보니까요. 아유, 이거 오늘의 수준이 딱 2분파더라고요.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생각해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뭐 저는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한 생각이 뭐냐면 먼저 30% 정도의 비중을 다시 덜어냈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왜냐면 하방으로 또 눌릴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거라고 저는 믿음이 있으니까 공략을 하는 건데 이 부분이 어떻게 돼요? 다시 또 하락으로 또 눌릴 수 있잖아요. 단기적으로 반등을 했으니까 당연히 차익물도 나올 겁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아래로 또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한 5,500원 이 정도 수준이 네,
평균 매수 단가가 되는데 여기서 30% 덜어놓고 이 아래쪽으로 또 눌리게 되면 또 더 담아주는 이 물량 덜어낸 걸 담아서 다시 또 평균 매수 단가 조절하면서 이제는 뭐 편안한 가격대로다가 조절해 나가는 거죠. 지금 풀베팅을 다 해놨는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내가 계속 위로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또 억지로 억지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 종목을 드리블하는 가는 과정에서 제가 실제로 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한번 공유해 보는 건데 여러분들한테도 한번 팁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또 우하방으로 내려가는 거 공략할 때는 비중을 갖다 한 번에 풀베팅 들어가는 거 아닌 것도 충분히 또 이야기 드리기도 했었을 텐데 그렇게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개인별로 성향이 워낙 다른 거니까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무튼 뭐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는 것들 중에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그런 방법을 좀 쓰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움직임 폭이 상당히 뭐 다이나믹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면 틀림없어요. 그러나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심택이나 대덕전자 다 반등 들어오고 하는 과정 하고요. 덕산 네오록스가 반등 들어오는 과정에서 제가 볼 땐 역시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220일, 60일 다 모여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격이 큰 게 어느 것만 커요. 지금 20일 이평만 이격이 크게 떨어졌단 말입니다. 얘만. 그럼 얘는 일이 붙어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적어도 말입니다. 저는 아무리 못해도 6,500원 정도는 간다라는 것들이죠. 자, 5,500원에서 6,500원만 가도 충분히 원하는 것들은 기본은 나오는데 그 윗단까지 또 드립을 잘 해가지고 가야죠. 그렇죠?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또 커버링도 또 만들어내고 이렇게 진행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한번 오늘 이야기 나눠봤는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아마 이 종목들은 많이들 가지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공유를 좀 해봤습니다. 자, 오늘의 투자 포인트 오투정에서는 오늘도 매수할 만한 종목들 또 한번 다시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만나요. 키아맨이었습니다.